예, 오늘 우리가 소심정경 제3장을 지난번에 조금 하긴 했는데, 예, 워낙 또 그동안은 많이 쉬어가지고, 하여튼 새로운 마음으로, 제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3장 제목이 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기를 단련시키는 걸 밝히는 방법이다. 근데 기를 단련하는 거, 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 원일님이 지금도 기를 단련 중에 계시고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제3장 명연기 방법 부분은 하여튼 원일님께서 조금 중심을 잡고 우리를 좀 안내를 아마도 안 해줘야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전체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3장이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가장 어렵기도 하고 양 자체는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한문 부분만 보여드리면은 요 한 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예, 요 정도거든요. 여기 전부 답니다. 이 소심정경으로 따지면.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 그리고 또 이것이 제가 살펴보면은 그 송나라 시대에 정사초라는 분의 태극 재련내법이 바탕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조선의 이옥포라는 분이 영보국 정정편을 만들고 그걸 또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에게 전했고 그걸 또 대종사님은 혼산 이춘풍이라는 정산종사의 외사촌 형님에게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아 20살 번역을 시켰고 그 번역을 대종사님이 좀 검토도 하고 그래서 소심정경으로 그게 진짜 소양연구요론에 수록이 됐고 그 소양연구요론에 수록된 부분을 나중에 정산종사님이 한문으로 재가공, 재편집하면서 첨가도 시키고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정산종사가 첨가한 부분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해서체로 좀 글자도 크게 했거든요. 이렇게 영국국 정정편에도 없고 소양연구요원에도 없는 부분을 이렇게 첨가를 시키기도 하고 들어는 또 소양연구요론에도 있고 영보국 정경편에도 있는데 그걸 삭제해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한데 또 그리고 영보국 정정편을 이춘풍님이 한글로 번역한 부분 맨 처음에 그래서 그것이 소양연구요론에 수록이 됐는데 한글로 번역된 그 부분 중에 처음에는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나중에 소양연구요론에 반영될 때는 어느 부분이 싹 빠져버린 부분도 있고 뭔가 쭉 살펴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문장을 한번 살펴보고 실제적인 이해도는 원일님의 말을 좀 들어보고 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또 나중에 또 카톡에 한 번씩 수정할 때마다 올리겠는데 하여튼 이 자료에는 뒷부분에는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소양연구 요론의 그 부분
실제 소형 연구 요론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내가 이게 막 색깔 빨갛게 푸르게 칠해놓은 건 검토하면서 검토 흔적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싶어서 하여튼 소형 연구 요론에는 이렇게 요 부분 제 3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2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로. 그럼 이것을 이제 실제로 어더로 옮긴 것이 이 부분이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맨 처음 한글본 1차 한글본 그것이 황타원 이경손 종사님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직접 필사 손으로 쓴 부분, 그 부분이 교단에 남아져 있어서 지금 정심여길 한글본이라 해가지고 그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실제로 수양연구 요론의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더러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좀 중간중간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영보국 정정편이 원래 삼덕교 정상교 계통의 삼덕교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현재의 정산도 총우두머리 안경전 님이 책으로 펴낸 그 영보국 정정편하고 대조를 해보면 조금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해지는데, 이 부분은 삼덕교 자료에 있는 부분을 제가 같이 이제 해놓은 거고, 그래서 우리 26쪽에 있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습니다. 수련하는 사람이 두 가지, 수화현묘지리와 오행생화지도, 이 두 가지를 매우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화현묘지리와 오행생화지도를 뭔가 하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지난번에 했죠, 보면.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자기 조화, 정정 요론이니까 정정, 그것이 또 다른 말은 자기 조화, 이렇게 해가지고 물기운과 물기운이라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영거국 정정편과 정정요론을 없는 부분을 정산종사님이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크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외령과 내령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게 첨가한 부분 중에서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수화, 불기운과 물기운을 언급을 하고 수성화강을 언급하고 난 뒤에 외련법, 내련법 해가지고 두 단락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련 부분과 내련 부분을 먼저 지난번에 조금 했지만은 한번 훑어보면서, 하여튼 첨가 부분이 수성화강에 대한 일반적 언급, 그 다음에 그것에 관계되는 것으로 외련과 내련이다 하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함했죠. 수성화강. 수성화강이 하여튼 핵심이다. 우리 원불교 자선법에 수성화강이 여가 바로 연결되는데 하여튼 이것이 정정이란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하는 걸 맨 먼저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원불교 경전의 자선 부분에 들어가면 계속 나오는 게 수성화강, 맑고 윤활한 침 이런 것이 계속 언급되고, 수행품에도 보면은 또 수성화강 해가지고 불기운과 물기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면은 자연히 머리가 뜨거워진다. 그것은 불균이 옳은 탓이다. 자동차 엔진도 보면은 그 냉각수라는 것이 있죠. 저는 자동차를 안 몰아서 잘은 모르지만은 그 법사님이 차를 많이 모시니까 자동차와 관련해서 불균, 물균을 한번 한번 보시죠. 그 냉각수가 있고 냉각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엔진에 불이 타면 예, 그거를 바람개비 같은 냉각기가 식히고 예. 또 한편 냉각수가 식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냉각수가 엔진 껍데기 그 뜨거운 부분을 순환을 하면서 예, 예. 온도를 낮추거든요. 낮추고, 예. 그다음에 바람개비가 또 온도를 낮추고 그래서 과열이 되지 않게 이제 하는. 또 바람개비도 선풍기 같은 것도 돌아가고, 네네. 냉각수도 돌고. 냉각수도 돌고, 그 자동차 기계나 사람 육체나 좀 어떤 원리나 구조는 그런 면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연료도 마찬가지고 예, 사람 몸 체온을 유지하는 거는 예, 결국 음식을 섭취해 가지고 예, 소화함으로써 에너지를 얻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에너지 얻은 게 머리로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좀 적당히 조금만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수성화강이다. 음, 막 보면 맞지 않겠나. 하여튼 머리를 좀 쉬줘라. 근데 현대 사람은 머리를 잠시도 안 쉬고 주로 틈나무 휴대폰 보니까 머리는 계속 뜨거워지고 그런 것 같는데, 음, 어, 하기야 제가 노트북을 지금 맨 처음에 하다가 두 번째 이게 바꾼 것인데, 처음에 바꾸기 전에 노트북 하는 것은 제가 뭘 돌리지 않았는가 하면은 노트북 거치대 밑에 선풍기 돌아가는 걸 활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뜨거워지죠. 그래서 뜨거워지니까 한번 중간에 좀 문제를 일으키고 음, 그래 하다가 결국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노트북 밑에 이게 선풍기 6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럼 전기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냉각수가 있나? 전기 자동차는 없죠. 그러면 그 뜨거워지는 거, 안 뜨거워지겠죠. 아, 아? 이상하네. 그 뜨거워질 것 같던데. 냉각수가 있는 모양이죠. 전기 자동차는 제가 구조를 모르니까. 일반 자동차는 어, 고등학교 때 공업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얼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은 그뒤 이제 열을 또 보고 그랬죠. 근데 전기 자동차는 저는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도 보면 오래 사면 좀 휴대폰이 좀 뜨거워지죠. 뜨거워지죠. 네. 그러니까 쉬어야죠. 휴대폰 배터리도 뜨거워지는데 전기 자동차도 뜨거워지겠지 뭐. 뜨거워지겠죠. 네.
그 원리가 하기야 그 원자력 발전도 뭐, 그 냉각수 냉각수가 있으니까. 있죠 보면은. 음. 그런 원리는 우리 권성업 님이 더 우리들보다는 훨씬 잘 알고 안 계시겠는가 싶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랍니까? 지금 음소거 되어 있네. 저도 네. 잘 모릅니다. 전공이 아니라. 원자력 법 세미나를 옛날에 유학할 때 들은 적이 있는데, 아,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견학 간다고 원자력 발전소도, 거기서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은 원자력 전기 및, 그러니까 전기 부속품이 있고, 음, 원자로가 있고, 그 다음에 냉각탑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보통 눈으로 보는 거는 냉각탑, 그게 물이거든요. 그게 물이 이제 식히게 되는 거죠. 원자로를 돌아서 나가가지고 바다로 배출이 되는데 그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열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나 큰 강가 여기에 지어가지고 그 자연 물을 갖다가 활용해서 냉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거는 냉각수에 이 방사능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보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앞에서 낚시를 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방어 같은 걸 잡아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자기가 이제 회를 먹어요. 그런 아, 행사를 그 임원진들하고 같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괜찮다 그러는데 문제는 울진에서는 그게 약한지 모르겠는데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 있죠. 예, 예. 거기에는 오염이 돼가지고 판례로 그 원자력 발전소 반경 20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사능 피폭이 많다 그래요. 거기,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배출되는 물이 괜찮겠는가? 그래서 저는 문무왕릉 밑쪽으로는 좀 찜찜해서 그쪽 횟집을 안 가는데 그게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죠. 뭐 1년에 한 번 낚시해서 먹는 거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경치가 좋고 하니까 그쪽에 횟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지금도? 동네에서 잡아다가 이제 파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판례로 확인된 게 있으니까 그 원자력 방사능에 의해서 이게 암이 발생했다. 도상도 보면은 암 발생률이 한 10배 정도 높다 그래요. 상당한 다른, 다른 상관관계가 지역, 있겠네.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안 하고는 우리가, 어, 지금 시장성을 뭐, 대체할 방법이 없고, 그래갖고 뭐, 지난 대선 때도 보니까 논쟁이 원자력이 사실은 다 따져보면은 오히려 비싸다.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 민주당에서. 그 근거는, 근데 그거는 뭐 사고가 나고 폐기하고 뭐 이런 비용까지 이제 다 합해서 그런 거지. 발전 자체는 보면 엄청나게 싼 건 마찬가지죠. 틀림이 없고. 그다음에 우라늄은 우리가 산지에서 가져오기가 쉽지만은 지금 중동전의 호르무즈 해협만 봉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 기름이나 LNG 이런 걸 갖다가 가스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립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에너지를 대처할 만한 적당한 어, 자원이나 여건이 안 돼요. 태양광 발전하지만은 우리가 뭐 저게 사막 국가 같으면은 태양광이 효율적으로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산도 많고 뭐 사막도 아니고 그런데 멀쩡한 산을 깎아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한다. 그좀 우스운 얘기고 발전은 이게 전력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어 일정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버리는 에너지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대체할 수도 적절한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도 없고 그렇다고 석탄을 캐서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원자력밖에는 안 남는다는 거죠. 믿을 만한 거는. 그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으면 단가도 비싸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LNG 값이요. 천연가스 값이 북미 시장보다 한 6배 정도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LNG 발전을 대체한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소리 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6배나 비싼 그런 걸 가지고 발전을 어, 탈원전하면서 대체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건 안 되는 걸로 이제 다 이제 지금은 알고 있는데 몰라요. 새 정부가 또 어떻게 할지.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결국은 뭐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가 이 큰 국제 정치적인 문제 이것도 결국은 에너지 자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럼요. 러시아만 해도 그렇고 전쟁 벌이는 이유는 다 에너지 자원 확보고 그 러시아 천연가스를 가지고 유럽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유럽은 점점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서서히 멸망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죠. 상당히 어려운 유럽 국가 중에서도 제일 타격을 입은 게 독일이죠. 그 독일이 왜 타격을 입었냐 하면 그 메르클 수상 때 너무나 러시아 가스에 의존해 버렸어요. 아,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뭐 유럽에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푸틴이 평화적인 것 같이 얘기를 살살 해갖고 꼬았는데 결국은 자기 나라 가스에 의존하게끔 만든 다음에 독일이 그 다음에 이걸 무기화해갖고 뭐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끊는다 안 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의 기관차라고 유럽 전체 경제를 이끌어가던 나라인데 지금 이끌기는커녕 독일이 이제 후적거리는 거예요. 그 직격탄을 맞아버렸죠. 그래서 안보 차원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만 저 지금은 핵 분열 발전인데 이걸 이제 핵 융합 발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성과도 있다 하는데 미국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참여한 여러 한 뭐 열 몇 개국이 요래 프랑스의 밑에 그 엑상 프로방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마르세유 바로 위에. 거기에 그 연구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 나라가 과학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과학자들 가족들도 많이 삽니다. 핵 융합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핵 융합 발전을 하면 이게 뭐 핵 분열 발전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크게 나오고 그다음에 방사능이 없답니다. 그거는 아, 방사능이 핵융합을? 없는 그게 꿈의 에너지인데 문제는 거기에서 핵 분열 발전보다 훨씬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거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하는 이거 하는 게 문제지. 기술, 네, 기술, 그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꿈의 에너지가 이제 실현이 되면 인류가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지 않느냐. 에너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무슨 자원 문제 이런 것도 없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자연 속에 다 그런 에너지가 돼가지고 뭐 동굴을 파고 산다든가 자연 속에 대종사님 그 연한 그런 뭐 낙원, 에덴 낙원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겠는데 그게 지금 쉽게 안 오고 지금 여러 해째 연구 안 하고 아직은 실용 단계에 그런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가 돈 희망도 있을 것 같고 또 잘못하면 이게 뭐 전쟁이 잘못 벌어져 가지고 다 멸망할 것 같기도 하고 참 위태롭기도 하고 희망적인 면도 보이고 뭐 이런 문제죠. 상당히 그 국제적 이게 수심정경하다가 왜 또 뭔 에너지 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 아, 에너지 문제라는 게 사실은 지금 카나다에 지금 대통령이 갔는데 카나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빨리 그 서둘러야 되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니까 가장 큰 수혜를 지금 보는 지역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알래스카하고 프랑스 퀘벡의 윗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라, 토론토 위에는 온타리아주는 바로 이제 바다가 있어가지고 못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몬트리올 쪽으로 가면 퀘벡 지방인데 퀘벡주는 전부 다 얼음에 뒤덮인 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여기? 못 쓰는 땅으로 봤는데 그게 녹아가지고 거기에 막대한 자원과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이 저 알래스카하고 퀘벡하고 두 군데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거리고 있네요. 그걸 합작 투자하고 우리 기술력도 대주고 해가지고 그 큰 건설 붐을 일으키면 한국이 도약할 수 있죠. 한국은 지금 건설업체들 한국에 뭐 아파트 이거 해갖고 망하고 있는데 그런 활로를 뚫어야 돼요. 그쪽에 이제 법사님 산업이 건의를 좀 하죠. 그 하라고. 했죠. 음, 건의를 했더니 삼성그룹에서는 뭐라 하니까 아니라 북미 시장은 노동 시장이 까다로워갖고 그래서 들어가기를 꺼린다고. 복리매가, 어? 그렇잖아요. 그쪽에 뭐 저 근로자들한테 상당히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거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 관민 협조 관계가 과거같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민간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민간이 독자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자기들 아예 노동시장의 존입 계산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포함해서 보니까 앞으로 당내 이게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혜택을 볼 거냐 이것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가 민간에게만 맡길 수 없고 시장에 이제 참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이게 뭐 정치가 이렇고 이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뭐, 그 앞으로 공무원들이 뭐, 잘 되기를 뭐, 기도도 하고, 그렇죠. 뭐, 근데 기도 가지고 될 문제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하여간 어쩌면 세계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한국이 큰 기회를 얻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뭐 한국은 따돌림 당하고 그냥 폭삭할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은 와 있고, 좀 두고 봐야죠. 뭐. 긍정적으로 보입시다. 희망을 가져야 좋게 생각하면 또 좋은 기운이 뭐 온다는 그런 말도 있고, 우리 당대는 못 그래요. 보더라도 우리가 다 몸을 바꿔가 다시 만나면 뭘 그때는 바꿔. 그때는 또 좀 에너지 걱정 없는 그런 좀 그런 세상 안 살겠습니까? 좋게 좋게 해야지.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 정신 건강에도 해롭고. 아니, 뭐,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예, 예. 희망과 지금 이관이 뒤섞여 좀 있는 상태라는 섞여 있죠. 거죠, 지금. 하여튼 뭐 법사님 때문에 이 세계와 세계의 흐름도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법사님은 항상 국가 전체와 세계 전체를 살펴보고 걱정도 하고 좀 크게 살고 있네요. 글쎄요. 안 돼. 하여튼 다시 그러면 예. 수성화강 때문에 이제 냉각수 원자력 때문에 좀 에너지 공부를 했는데 하여튼 수행품에 여기 공유된 부분을 보면은 결국 수성화강이라는 것이 뭐 자선이나 단전호흡도 연결이 되지만은 여기 보면 내용 이런 게 나오잖아요. 생각이 잠자고 기운이 평온하면 머리가 서늘해지고 물기는 오른다. 사람이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고 기운이 오른다. 그러니까 수성화강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머리 사용을 좀 쉬고 그래서 생각을 잠자고 기운이 평온하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하여튼 수성화강 또 여기도 보면은 송벽조 선진하고의 대화 속에도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수성화강도 마음의 안정을 따라 자연이 될 것이니 이런 말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동할 때는 모든 경계를 보아 치사하는 주의섬을 주로 하고 정할 때는 소양 연구를 주로 하고 3대력 전체를 아울러 소양 연구 치사 3대력을 아울려 얻어 나가되 동할 때와 정할 때를 어디에 중점을 많이 두느냐 그걸 지키면 자연히 그 마음이 뭐 안정이 된다. 마음의 안정을 되게 매우 강조하는 게 서태산 대종사님의 이제 법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걷다 보면 발이 뜨거워져 수성화강이 절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단전호흡, 좌선 이런 걸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 아니라 하더라도 생각을 쉬고 또 많이 걸으면 수성화강이 되는 방법도 있다는 걸 대종경에 보면은 나오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지점을 좀 유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급적 생각을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자. 생각을 쉬는 시간이 결국은 자선인데 어찌 보면 또 자선 아니라 하더라도 뭐멍 때리는 것도 하나의
수성화강의 방법이 안 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원일님은 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성화강의 방법으로서 자손이 아니라 멍 때리는 거와 걷는 거, 이 두 가지 방법. 예,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뭐, 자꾸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딴 데로 자꾸 돌리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참선, 자선 하면 보통 실천이 또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또 힘들고, 사실 사람이 자선을 또 다가가기 힘든 게, 그, 자선의 안전 자세에 보면은 뭐, 결과 부자를 해라, 뭐 해라 하니까, 보통 결과 부자 안 되는 사람은 아예 막, 아이고, 나는 막 자선하고 안 되는갑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버리고, 또, 야, 자선하면 30분, 1시간, 2시간 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시간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아, 언제 내가 뭐 30분, 1시간, 힘들다. 그래서 요새는 지난번에 원남교당 법회 때 변산 교무님이 강조를 한 게 있죠. 선에 대해서. 권성업님, 뭘 강조했습니까? 한번 들었죠? 네,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시간은 1분이라도 한다. 1분이라도 한다. 그 대신 지속적으로 한다. 예, 하다가 말다가 하면은 별 효과가 없다. 우리가 사실 1분이라도 자주 1분 하면 그게 또 많아지는 셈인데, 뭐 1분 선을 강조하기도 하고, 5분 선을 강조하기도 하고, 10분 선을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뭐 1분, 5분, 10분 하면 조금 갈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1분 선, 5분 선, 10분 선, 아니면 멍 때리고, 아니면 걷는 거. 걷다가 보면 생각이 좀 되고, 일본 내 교토 가면 철학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법사님 가보셨죠? 그런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까? 권성업님은, 저는 못 가봤는데요. 아, 교토에 있는 철학의 길을 안 걸어가 봤습니까? 예, 교토는 청수사만 갔던 것 같습니다. 청수사만 갔고, 하여튼 그 철학의 길에 그 철학자가 동경대학교 철학 교수였는데, 하여튼 그분의 어떤 글의 내용을 우리 원불교 그 상산 그 박장식 대원정사의 평화의 뭐 길인가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의 말을 인용한 것이 있더라고요. 좀 불교 계통에 어떤 그런 글도 쓰시고, 그래서 저는 그 길을 한 2번 정도 걸어가 봤는데, 하여튼 그 철학자가 한 30분 정도 혹은 다 그럼 1시간 정도 되는데, 그걸 걸으면서 막 소성화강도 되면서 생각을 좀 가다듬는 어떤 그런 효과도 안 가졌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 소양연구 요론에 없는 부분인데 정산 정사님이 보충해 넣으신 것 중에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거하고 연결되는 거. 생각이 많고 어수선하고 복잡하면 자연히 머리가 뜨겁다. 그래서 생각이 많고 어수선하고 복잡한 걸 피하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좌선이고 또 멍 때리는 거고 아니면 걷는 거. 그러면서 생각을 쉬는 거. 하긴 여자분들 옛날에 보면 머리가 복잡할 때 뭘 하라 하는 게 나옵니까? 손으로 하는 거. 뜨개질. 예, 뜨개질. 뜨개질 한 코 한 코 뜨는 거. 뜨다 보면은 복잡한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연불 소리. 연불 때문에 그 순간에 다른 잡생각 안 하는 것처럼 뜨개질도 한 코 한 코, 한 땀 한 땀 하면은 그 일에 집중하면은 거기 뭐 연불의 효과가 있고 생각을 쉬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 사려정정 생각이 안정되어 심기평순 마음과 기운이 평순하면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안정하는 그 방법 한자로는 사려정정 심기평순 이것이 수성화학의 핵심이다. 이 방법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생각을 참 원인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머리가 막 간지러운 것도 머리에 열이 있어서입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허열이 있어도 어차피 열은 이제 올라와서 생길 수가 있지. 혈관을 부풀게 하니까 그게 좀 압박감이 생길 수가 있죠. 아무래도 가렵다는 좀 그 그게 좀 약하면 가려먹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열이 약간 날 수도 있거든요. 사람 머리가 빠지는 것도 열하고 관계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머리 빠지는 거는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열이 많아지니까 그게 탈락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음, 옛날에 그 머리 나는 약을 뭘 만들어 가지고 한 적이 있긴 했는데 뭐 그렇게 하여튼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열이 나서 그러니까 열을 이제 구멍을 이제 침 같은 걸로 이제 구멍을 많이 내주면 열 기운이 좀 빠져나가면 좀 빠지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그 약 기운을 넣어주면 그게 좀 탈모가 훨씬 괜찮아진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전체 케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네. 우리 사이도 한번 뭐 작업한다고 뭐 만들고 기획 만들고 막 예, 예, 하고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 할 때는 바로 한 5분만 걸어가면 한의원에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예, 가갖고 머리에 예, 벌침이라 해야 돼. 봉침. 예, 침도 맞고 약침도 뭐 맞고 그걸 하고 예, 난 뒤에는 좀 시원해졌다 그거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한의적인 어떤 방법을 통하여 보조 뭐 수단으로서 또 이 수성화학하고 관계되는 거. 하여튼 생각이 많으면 머리가 뜨거워진다. 예, 그걸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 사이한 얘기네요. 예? 생각을 하면, 예. 운동을 하면은 어. 열이 나잖아요. 몸에 열이 나죠. 예, 예. 근데 생각만 해도 또 열이 나잖아요. 예, 예. 그 생각과 운동의 이 같은 비슷한 효과가 나는데 왜 그러니까. 그런지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몸을 사용해도 열이 나고, 생각은 몸 사용하기보다는 막, 조용, 머리 사용도 몸 사용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머리 생각하는 것도 우리 두뇌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머리가 뜨거워진다. 달리기하고 산을 걸어도 근육을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생각을 하는 거. 어제도 내가 그 대신동 그 모임이 있어서 어제 내가 궁동산 그 산길을 조금 한 30분 걸어봤거든요. 그러다가 그 시사님 집에 가서 막걸리를 마시고 이야기 좀 하다가 왔는데, 아, 하여튼 땀이 좀 나고 조금 더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런 상관관계, 하여튼 사용은 사용이니까. 자, 그런데 밑에 보면은, 자, 사오심신,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한가롭게 자적하며, 안한자적, 관유자치, 너그럽고 부드럽게 스스로를 다스리며, 무협심 연례지병, 머리를 조여, 협심 마음을 조여 머리를 뜨겁게 하는 병을 없앨 것이니 이것이 외련지법이다. 외련. 이 앞에 보면 경계란 말도 나오지 싶은데 경계를 피하는 거 바로 직접은 없나? 그래서 이 외련지법 할 때 이 협심이란 단어가 여기서는 마음을 조여라 했는데 한의학에서 우리가 협심정하면은 마음이 아니라 심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원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심장 쪽에 심장 혈관 쪽에 그 관상동맥 그런 쪽에 가깝죠. 예, 그래서 협심증이 심하면 막 혈관에 스텐스도 받고 예, 그러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하고 마음을 너무 조이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조하게 이제 하지 마라. 그 이제 그 심장에 그 이제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를 그 예, 예. 간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음. 하니까 혈을 간의 열을 없애주면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이제 그 이제 고지혈증 그런 약을 먹어가지고 그러는데 근본 치료는 간의 열을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된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네, 근본적인 건. 네, 근본적인 그래, 건. 예, 네, 그래야지 피도 괜찮아지고 심장 자체도 괜찮아진다. 간의 열을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해야지.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마음을 조인다. 이 말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실제로 심장 협심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죠. 예, 그렇죠. 자꾸 이제 열이 생기면 아무래도 피가 아무래도 끈적끈적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간에 특히 열을 많이 받으면 더 피가 끈적끈적할 수가 있고 위로 이제 상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협심열내 할 때 이거는 이 협심을 우리는 육체적인 심장하고 또 마음, 정신적인 마음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지요. 예, 그럼 하여튼 제가 밑에 협심증의 사전적인 정리는 밑에 예, 한번 적어놔 봤는데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동맥인 관상동맥이 막혀서 조이듯이 통증이 온다. 위험인자는 당뇨와 고지혈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혈압, 담배, 비만, 스트레스, 과도한 예, 알코올 섭취 막 일어났대. 예. 여기서 협심은 이 심장의 어떤 문제보다는 마음. 마, 마음, 마음을 졸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번역은 마음, 마음을, 예. 마음을 보통 그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과 뇌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마음은 뇌를 쓰는 건데 예. 그걸 심장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예, 예. 혼용이 되는 것 같아. 뇌와 심장이. 그런 셈이다. 그죠? 예, 예. 뇌 마음 그러면 내 심장 그러잖아요. 예, 사실은 예. 뇌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뇌하고 심장하고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심이라는 게 정신적인 마음도 되지만 심장도 되는 거니까 심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을 담고 있는 장기? 그래서 영어가 심장이 안 됐겠습니까? 심장. 하여튼 여기서는 심장이 나오고 뇌라는 그 두뇌가 나오고 이런 거니까 하여튼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전심, 마음을 오롯이 하고 일을 처리하는 곳에서 동에서는 서를 생각하지 말고 서에서는 동을 생각하지 말고 매일 밤중과 새벽 야반청신이 되면 필히 좌선으로서 정진하라. 하여튼 이 중에 자선이 또 한 번 강조를 되는데 자선의 방법은 반자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이 반자에 대하여 어원일님이 한번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반자. 그래서 이 반에 대한 해석을 카톡에도 올려준 적이 있는데 결국 반이란 글자는 핵심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편안히 앉은 후에 그러니까 반자로 편안히 할 때 편안히가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이 반자에 대해서는 밑에도 저도 찾긴 찾아봤는데
아, 저리 가까이 가라 그랬지. 충전기. 충전기 필요해. 여기 충전기요. 없어? 충전기? 충전기 필요해. 없어. 없어. 자, 이거 들고 가. 그거 말고 그러네. 동전에 그 충전기. 잠깐만요. 잠시 우리 손녀가 와갖고. 그래서 일단 이 반자에 대해서는 결과부자를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반가부자를 말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편안하다, 정반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제가 봐도 핵심은 우리 그 문구에 보면은 편안히 앉은 후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보면 사실은. 편안히. 결과부자를 강조하다가 보면은 편안히가 안 되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할아버지, 여기 있는 충전기. 여기 없어, 지금 아주. 있어. 지금 있어. 내 지금 키즈 빨래. 여기 키즈. 음. 없으면 안 되는데. 여기 생각나고. 이거 들고 가. 일단 원일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반자에 대해서. 예. 지난번에 좀 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별로 이게 네, 근데 그 저번에 그 단회할 때 그 예, 주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70 넘으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자살하는 것이 무릎 건강에도 좋고 이제 무릎도 아껴야 되니까요. 예, 이 예. 이제 앉는 법을 이제 보니까 저번에 그 신부님 아니 신부님도 의자에 앉아서 그 명상의 삼매에 든다고 그러셨고 주사님도 이제 의자에 앉아도 그냥 음, 편하게 앉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점점 이제 편안하게, 예, 네네 편안하게. 핵심은 편안하게다, 그죠? 예,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을 때 막 거기다 이제 막 결과부자라든지 막 팔이 저려가지고 막 신경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이게 결과부자도 오래 하면 이제 뭐 저린 기운이 계속 있으면 괜찮아지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체질적으로 좀 좀 마르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약간 통통한 분들은 그 거의 하기가 힘드니까 평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자도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앉아서도 그 산매에 들 수 있다고 시간도 잊어버리고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그 하는 것이 이 그 그게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생각을 쉬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너무 자세에 너무 네, 가능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안 그런데도 거기 얽매이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를 놓치게 되고 실제로 원불교 교무님들 중에도 허리 아픈 사람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것이 아마 자선의 방법이라 할까. 자선의 방법을 결과부자를 강조할 수도 있고 오래오래 앉는 걸 강조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에 집착하다 보면은 허리에 병이 생길 확률이 많죠. 예, 하긴 성철 선생님 같은 분은 뭐라 했습니까? 장좌 불와 눕지 않는다. 또 선에는 와선도 있으니까 와선. 예. 하여튼 에 보자 이게 어, 하단전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주의어 하단전, 하단전에 주의하고 하단전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도 논란거리가 되는데 네, 일단 여기서는 통과하고 좀 넘어가 봅시다. 일단 소시미적 마음을 지켜 정하고 적조불매 이것이 내련이다. 그러니까 외련은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걸 피하고 어떤 경계를 피하고 내련은 여기서는 자선이 핵심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선 외련, 내련이라는 말을 했는데 다시 앞부분으로 그 부분을 돌아가면은 제가 밑줄 꺼놨는데 외련, 내련 해갖고 그러니까 외련할 때는 피외경 경계를 피하라 밖으로 오는 경계를 피하라 하는 게 맨 처음에 딱 나오거든요. 그다음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성내지 마라. 성내는 마음에 성이 나고 화가 나면은 자기를 그렇게 하는 그런 환경을 피해라. 그래서 이게 외련하고 관계되고 외련. 내련은 한번 보면 이제 좌선이 여기서 나오지. 좌선. 일상 어떤 경계 속에서는 그 일 그 일에 오로지 전심하고 일이 없을 때는 좌선을 하고 그것이 내련이다. 이것이 1999 성숙하면 자연히 오기상생, 수화순환. 맨 앞 출발할 때 우리가 오기상생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또 수화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종사님이 말하는 외련과 내련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오기상생, 수화순환, 수성화강이 된다 하는 걸 정산종사님이 이 부분을 소양연구 여론에는 없는데 이 부분을 첨가를 시켰습니다. 강조하시고 싶어서 이걸 첨가를 막 시켰다고 봐야죠. 네. 우리 법사님은 참 어릴 때 정산종사님을 직접 뵀다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법사님, 거기 안 된다, 지금. 음소거되어 있어. 엄쏘고. 그 서울에서 정산종사님 올라오셔가지고 대산 상사님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대산 상사님한테 이제 법 다음 세대 이제 법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교도들이 어
지금은 제1은행이 들어섰나요? 거기 어, 그 종강역 그 제1은행 자리 조금 올라가면은 그때 서울 예식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울 연합법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뵀죠. 참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신선들이 노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법사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때 초등학교 다녔죠. 그때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뭐, 한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아주 어렸었어요. 어렸는데, 그때 보면은 지금 종로교당이 저쪽 위에 있다가 지금 그 이사 간 자리인데 조금 올라가서 안국동 쪽으로 조금 올라갔었거든요. 내나 그 길인데. 근데 멀리서도 보면은 전부 교무님들 지나가면, 어, 멀리서도 가서 인사드리고, 교무님들도 교도들한테 꼭 합장을 이 고개 숙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어릴 때 동네 그 초량에서 보더라도 초량교당이 조금 위쪽에 있었으니까 마을을 이렇게 가시거든요. 예, 예. 그러면 교도들이라든가 교도가 아닌 일반인들도 마주치면 꼭 서서 이렇게 합장을 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감화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뭐 원불교 신자가 많이 됐죠. 그렇다. 그 우리 뒷집에 살던 뒷집 할매가 그 동국제강의 장모 그분이었고 뭐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주를 보면 왜 뭐 대산 상사님이 통도사 갔는데 교도들하고 갔는데 진짜 부처님이라고 한 그 회고가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음, 이모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이모지 그분 또 옆 그 개옥지라고 뭐 그분 다 기억에 생생한 그런 분들인데 하여간 분위기가 굉장히 종교적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전체가 초량도 서울 와서 또 보니까 또 역시 그렇다. 종로교당 근데 참 번성했었죠. 또 종로교당 그때 서울교당하고 두 군데가 제일 컸었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뒤에 서서히 지금 상당히 교세가 위축이 돼갖고 지금 종로교당 별 수 없고 그 뒤에 만들어진 신천교당도 100명씩 이렇게 교도가 출석해서 법회를 봤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 30명도 될까 말까 한데요. 완전히 이제 줄어든 그게 다시 그 뭐랄까 이 태도서부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진지한 공심, 이 공심으로 많이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예, 예. 힘으로 살고 그 서대인 선생님이나 박은국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참 공심으로 살았거든. 그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전부 존경스럽고 그런데 그런 분들만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 이제 정산 종사님 얼굴이 깔끔히 같이 보내고 보면 광채가 이렇게 나고 어릴 때 기억이지만은 그랬던 거 인상적이었어요. 그때는 찝차를 개조한 차 그걸 택시라고 해가지고 택시가 찝차 두드려가지고 개조한 거 아닙니까? 시발 택시인가? 그거 타고 내가 장충동에 살았었는데 종로 서울 예식장까지 장충동원 장충동 공원 앞에 장충동 어, 그쪽에 장충동 신당동 일대 이제 서울 올라와 그때 살았어. 참 그때는 종로교당이 이제 크고 하니까 연구가 있고 처음엔 거기 이제 할머니 올라오시면 종로교당 했던 기억이 그때는 교도님들이 많으셨습니까? 종로교당에? 그렇죠. 많았죠. 그때는 100명 이상씩 네. 자리가 없어가지고 방석 들고 끼어서 듣고 다 과거에는 초량교당도 그랬었어요. 법당이 꽉 차고 법당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옆에 그 복도 마루 그거까지 다 아, 그때 교당 숫자는 적었지만은 교당 하나하나마다 참 알차게 교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 와서 이제 학생회를 나가는데 그 연합 학생회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굉장했어요. 뭐 원남교당 뭐 학생들이 뭐 서울교당, 원남교당, 뭐 종로, 신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한 2, 300명 모여가지고 체육대회 하고 그랬었어요. 서울교당 땅이 넓고 해서 아쉽고 서울교당 그 자리를 놔뒀어야 되는데 요양원 지어가지고 물론 그래 놓으니까 참 그게 좀 아쉽죠. 그런 점도. 그때 만난 인연들이 원남교당에 들어 있는 분도 계시죠? 원남교당보다는 강남교당이 더 많아요. 그때 학생의 시절을 만난 인연이 학생 때 아니면 청년의 원남교당에 다니던 분들 만난 사람은 학생회 때뭐 김정탁이 그런 사람들은 학생회 때 원남교당 다녔고 신천교당 다녔고 연합법보에는 보면 또 같이 김순경님도 그 같이 김순경이는 중학교는 지방서 다니고 고등학교 이제 이화여고 올라와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죠. 저도 학생 때부터 원룸 다녔고 고 박명기 형, 그도 박명기 형이 성균관대학교 문불교 교회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밑에 후배라고 저하고 저 김정탁이하고 둘이 됐고 그죠? 그 성균관대학교 교회도 꽤 오래 지속이 됐는데 지금 못인 거. 원남교당에서 좀 관리를 잘했어야 돼. 그 뒤에 이제 학생, 청년이 생기는 게 약해져서 그 청년 교회가 어디서부터 흔들렸냐면 제가 대학 가기 직전까지 연합청년회를 박청수 교무님이 몽땅 모아가지고 법회를 보고 하셨는데 제가 대학 딱 가니까 그걸 해체해가지고 각 교당별로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각 교당에 이제 청년회를 갖다 누가 지도했냐 그러면
교무님이 직접 지도를 안 하고 저 원광대학 졸업한 부교무들한테 지도를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나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 예. 그 청년들은 항상 한참 그 학구열에 타고 뭐 이랬는데 자원 퀄리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우수한 인재들이 다 교통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원인도 하나 작용했겠네. 그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지금 강남교당에 제일 많고 저보다 이제 한참 선배가 그룹이 이제 황의수 씨 그분이 제가 학생 때 본 그때는 그분은 뭐 대학 다녔던가 그러니까 좀 나이 차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학생 때부터 봤죠. 음, 그 뒤에 뭐 연합 연합보패를 보면 이제 보는데 그때 뭐 김성진 뭐 그런 사람들 저 이저 이희선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저 지금 교우의 의장하는 했던 저 누구예요? 저 시그넘 하우스 그거는 박오진? 어? 박오진 네. 그거는 종로교당을 다녔어요. 아, 내하고 동갑이었지. 나는 신종교당 다니고 그거는 종로교당 다니고 그래서 인천 종로 연합법회를 보는 적도 있고 전체 연합법회를 보는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학생 때부터 하는 사람들. 하여튼, 법사님의 인연이 아주 원불교 인연이 깊고도 넓어가지고, 앞으로 법사님이 공부하시면 크게 좀 진급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고 잘 안 돼요 요새는. 읽을 때는 알았는데 금방 지나면 잊어버려. 그래서 더 젊었을 때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 뭐 퇴임 때까지는 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퇴임하고도 또 뭐 그런 일들 해가지고 이제 일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줄여지더라고요. 지금 활동이 있으니까. 예, 오늘 지금 우리가 뭐 좌선 이야기 하다가 가마보이 시간이 지금 한 10시 6분쯤 됐는데 우리가 시작을 한 7시 늦게 해갖고 아니 8시 예, 40분 8시 예, 예, 40분? 예. 8시 40, 9시 40분, 10시, 1시간은 한 좀 넘었네. 1시간 반 정도 1시간 예. 반 정도 됐네요. 그러면 오늘은 진도를 많이 이 좌선 이 부분만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제가 좌선 부분에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각선사의 좌선이 자각선사라 하면은 우리 원불교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불교 정전 정전 말고 불교 정전 맨 첫 페이지 교리도에 보면은 자각선사가 인용이 되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고불미생전에 예, 억년 원 일상원. 예, 일상원. 예. 그게 자각선단 글입니까? 예, 예. 옛날 제가 대신교당 학생회 시절에 보면 대신교당 법당에 예, 그 일원상 모신 그 법당에 보면 위에
맨 위에 간판이 거기 있었거든요. 좌우로 보면 거불, 미생전, 억년, 일상원 거기 딱 기둥에 걸려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 교리도의 첫 부분에 언급되는데 그것이 자각선사거든. 자각선사란 말이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선이라는 그 부분 보면은 자선에 대해서 보면은 만 가지 일을 쉬고 해가지고 뒤에 보면은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서 오손너선하게 결과부자도 언급하고 방과부자도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은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마주하여 좌우로 기울거나 앞뒤로 굽히지 말고 이런 식으로 쭉 코, 눈, 귀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눈은 가늘게 뜨고 참고 자료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면 망념이 일어나거든 곧 깨달을지니 깨달음 없어진다는 이건 우리 그 경전에도 이 부분이 바로 언급이 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놓은 것.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래가지고 아주 길게 해놨습니다. 보면. 예. 그러면 오늘은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일단 자선 방법까지만 하도록 하입시다.